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관심이 큰 환율과 관련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장중 지수를 끌어내렸던 요인도 환율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번 문제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은 4연속 기준금리 동결, 원달러 환율 1,500원 가능성은? 이라고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들까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더 확대가 된다면 환율 상승세 더 자극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500원 선을 돌파할 거다라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통위가 12월 FOMC 전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1.5%에서 1.75%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자금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한 번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까지도 축소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환율이 안정을 하는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환율 1,500원까지 돌파할까요? 이에 대한 가능성 몇 %로 예상을 하는지 두 분의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일단은 심상치 않은 환율 영향으로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제 12월에 미국 금리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1,480원을 넘어 90원을 넘어 1,500원까지 갈 가능성 두 분께서는 얼마나 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은 45%,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는 99.99, 순금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숫자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송률 매니저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앞서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도 좀 보시면서 시장 좀 천천히 두고 보자라고 하셨는데 1,500원 가게 되면 시장 좀 큰 영향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까지 환율이 지금 1,500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데이가 안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열어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도 금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12월 달 FOMC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환율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환율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외환 당국에서는 단순히 이제 구두 개입 측면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가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내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만 올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일부 뉴스에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서학개미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사지 유럽 주식이라든가 호주 주식은 안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올라간 거 알겠는데 다른 쪽은 어떠냐? 자, 보시면 호주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주 환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뿐만이 아니라 파운드 환율도 지금 마찬가지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영국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FOMC 금리입니다. 지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 강세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게 꺾이려면 일단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율 1,500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사실 통화 수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팩트시트 관련해서 좋은 내용도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500원 한 번 정도는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보신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400원대 후반 환율을 두고도 우리가 이제 뉴 노멀에 익숙해져야 적응을 해야 올바른 또 시장 환경에 맞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500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일단은 겁내지 말고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시장 대응에 유리한 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곽 대표님은 45%, 그러니까 네. 절반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외환 당국에 그래도 개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5%로 잡은 거고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500원대를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사실상 제가 60%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제 간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좀 보수적으로 일단 가능성을 한 45% 정도로 잡긴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최근에 이제 1,460원대에서 1,480원대를 계속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 스터디를 자맹을 해서 일반인처럼 자맹을 해서 가서 이제 보통의 지금 2030 세대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제 환율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좀 들어보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젊은 층 친구들이 지금 이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은 2,000원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서 예. 이제 보는 견해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역시나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전자산 쪽으로 또 금에 투자해야 된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행태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따라가기 기조에 행하는 그런 투자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의 이런 환경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조가 미국보다는 좀 한 발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이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이 또 시장에서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또 이 원달러 환율 차이를 또 크게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제 12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이제 환율 수준에서 조금 더 그런 이제 그 환율 차이가 좀 잡히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해버리거나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쇼크가 한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따라가기성 뇌동매매가 너무 짙고 심지어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기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이런 해외 투자에 대한 기조를 결국 국내 투자로 그런 기조가 좀 바뀌어야지만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런 손바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시장에 이런 외국인 투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이제 불안정할 때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좀 대거 함께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커지게 되자 외국인 자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그 자금 이탈에 대한 공포감은 좀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체크해 보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 기점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를 미국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산타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그런 지금 길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과거에 지금의 이제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이런 환율 환경이 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한 번씩 치고 오르거나 혹은 반대로 떨어졌을 때 뭐 그에 대한 수혜주 찾기 혹은 피해주 찾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경험들도 기억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그래도 호재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은 사실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결국에는 소비자 쪽으로 이 물가 상승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개선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부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물가도 잡고 계속 이제 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실 금리 인하를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 기업만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 환경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현재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가 아닌가라고서 판단이 듭니다. 네, 1번 문제에서 짚어주셨던 삼양식품도 아마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